같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지만 여러분들과는 조금 삶이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워서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만나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냥 제가 만나는 아이들 사진을 빠르게 이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혹시 미혼모 들어보셨어요? 미혼모 들어봤어요? 미혼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자 혼자. 또 뭐? 아빠가 없어.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없는 애들, 애기, 그렇죠? 많죠?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명동이라고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미혼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위가 미혼모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2위가 미혼모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단어를 많이 바꿨어요.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하여튼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위가 혼자 아기를 키우는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위부터 3위까지 그 어디에도 엄마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혼모 하면 걔네들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혼자 애를 키우는 아이 엄마들일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여자이기보다는 생명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얘기보다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만나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제가 만나는 아기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꼭 아기들 사진 나오면 귀엽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막 아기들 사진이 나오면 귀엽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네, 감사합니다. 귀엽죠? 애기가 이뻐서 이쁜 애기들이 있고, 못생겼는데 좀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이뻐지는 애기들이 있어. 얘는 좀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예뻐지는 애기. 귀엽죠? 포인트가 요 팔이 포인트야, 팔이. 포동포동해. 소세지.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짠. 귀엽죠? 이빨 4개.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상추입니다. 상추 알지? 우리 고기 먹을 때 먹는 거.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과자를 많이 먹으니까 막 아토피에 걸리고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에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과자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데모를 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상추를 먹여봤어. 먹였더니 이게 식감이 비슷하니까 과자처럼 바삭바삭하니까 잘 먹더라고. 그때부터 상추를 먹입니다. 울어도 상추를 먹이고, 배가 고파서 상추를 먹이고, 밥 먹다가 상추 먹이고. 그랬더니 잘 먹어요 요새. 귀엽죠?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돌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돌 사진. 네. 때로는 돌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사치가 될 때가 있는 친구들이고. 제가 찍은 거예요. 잘 찍었죠? 네. 잘 찍었죠? 다음 사진 훨씬 더 귀엽습니다. 짠! 귀엽죠? 네. 앞이 귀엽습니까? 뒤가 귀엽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애기 엄마는 19살입니다. 19살인데 아기가 지금 무슨 사진을 찍었다 했죠? 돌 사진.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낳은 걸까요? 18살 때. 그럼 몇 살 때 아이를 가진 걸까요? 17살 때. 자, 17살 손. 예, 여러분들 나이에 임신을 했어. 18살 손. 여러분들 나이에 아기가 빡 하고 태어난 거야. 19살 손. 예, 여러분들 나이에 1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지금 소설 같은 얘기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1000만 청소년 중에서 24,000여 명이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워가고 있습니다. 임신해본 사람 없죠? 손 들지 마세요. 서로 곤란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남자는 같이, 그렇지. 남자가
남자가 임신을 하진 않구나. 그러니까 남자가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애가 걱정돼서 얘기를 하겠지. 오빠 나 임신해서 어떻게? 이러면 우리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예, 여성부 자료에 통계를 해보니까 80% 이상의 남성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대요. 나쁜 놈의 새끼들. 예, 녹음하고 있죠.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가버립니다. 남자는 도망가버렸어요. 그리고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임신한 채로? 못 다녀요.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되고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 집에 가서 엄마가 거실에 앉아있네?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임신 3개월이래요. 제 뱃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내 딸 장하다. 네 뱃속에 드디어 아기가 있구나. 넌 이제 여사가 됐어. 엄마가 돼서 축복해. 그럽니까? 아니요.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학교 잘리고 남자 도망가버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 여자 청소년 한 명.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는 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출산하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애기 안 나와보셨죠? 출산하는데 배가 불러져서 10개월이 다쳐서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약 출산비가 30만 원, 40만 원 정도 들어요. 싸죠? 싸죠? 3, 40만 원. 근데 여러분들 아직 청소년들이잖아요. 아직 몸이 덜 자랐어요. 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청소년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비 딱 100만 원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130만 원. 수술했으니까 입원해야겠죠. 일주일에 100만 원씩 2주 정도 입원을 합니다. 330만 원. 이게 분유 한 통에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33,000원씩이에요. 쿠팡에서 99,000원 합니다. 제일 싼 게. 세 통에 배송비 빼고 10만 원 또 들어가요. 340만 원. 기저귀 필요하겠죠. 하루에 기저귀를 수십 개씩 써요. 애들이.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기저귀 값 들어가죠. 옷이 들어갑니다. 그냥 애기 태어났으니까 모빌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죠. 애기 깔고 덮을 이불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또래의 한 청소년들이 혼자 힘으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약 4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400만 원 있는 사람 없죠? 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17, 18, 19의 청소년들입니다. 물론 그 돈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임신을 한 친구들이 혹은 많은 수의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이 여자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기 키우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웬 잘생긴 대표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대놓고 웃어도 돼요. 그렇게 피식거리지 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자립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각자 배 한번 만져보세요. 그 정도가 딱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임신을 한 건지 그냥 배 똥 뺀지 잘 구분이 안 가. 그리고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겠죠. 이 정도가 한 임신 6개월 정도 됐을 때. 점점 배가 불러요. 7개월, 8개월이 돼요.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해. 10개월 만삭이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다 자란 거예요. 이제 나올 준비를 한다. 아기 엄마들 말로는 아기가 엄마 배를 이렇게 민대요. 밀면 여기에 엄마 배에 이제 아기 손바닥 자국이 보인대. 그러면 엄마들이 그걸 이렇게 간지럽혀 준대요. 그러면 자기들 말로는 그 아기가 뱃속에서 뛰어다닌대.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뛰어다닌대요. 여기서. 뛰어다니다가 10개월이 되면 아기가 짠 하고 나오는 거죠. 잘 안 보이죠? 짠 이렇게 태어나요. 짠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짠 이렇게 태어나요. 귀엽죠? 이렇게 태어납니다. 요새는 어떤 아이들이 트렌드인지 아세요? 이런 미혼모 아이들 중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 그냥 남자 아이들 도망가고 이렇게 혼자 길에 나와서 생활하거나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청소년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저번 달 한 달 동안 약 30명 이상 만났습니다. 이런 아이들. 예전에는 그냥 그치? 뭐예요? 그냥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사귀면 뭐 해야 돼? 뭐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 뭐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임신이 됐나 봐요. 자세한 과정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아셔 그분들이. 하다가 임신이 됐나 봐. 임신이 되니까 이 여자애가 두려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빠 내가 임신이 돼버렸네. 오빠 너무 무서워. 어떡해?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남자들 다 그냥 도망가고 뭐 이렇게 관계 단절된 채로 살아갈 텐데 요새 오빠들은 자꾸 로맨스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걱정 마. 오빠가 너와 내 뱃속의 생명을 책임져 줄게. 우리 18살이지만 오빠 믿고 혼인신고하자. 같이 살아보자.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사는 청소년 혼인신고 가구들이 점점 늘어난다니까. 그렇게 첫째 애를 놓는데요. 그렇게 둘째 애까지 놓는 애들도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놓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 등록이 되겠죠. 가족관계 증명에 자기가 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가장으로 등록이 돼요. 그 가장들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남자아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 몇 명이야? 아기 2명에 와이프 1명, 3명이죠. 부양자 가족이 3인 이상일 경우 남자들은 군대 면제를 받습니다. 그것들을 노리고 이놈의 나쁜 새끼들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범죄로 변하고 있어, 범죄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혼인신고가 돼 있어. 법적으로 미혼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미혼모 쉼터 시설 아무 때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아이는 경기도에서 남자가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집 보증금, 방에 있는 뭐 방세 그런 걸 다 들고 도망가 버렸대. 여자아이 하나가 아기 2명을 데리고 그냥 말 그대로 길거리에 노숙을 하게 된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 길에 나앉았어요. 그 남자를 찾고 싶어서 부산으로 왔대. 부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친구가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상가 옥상에다가 애기들 이불 펼쳐놓고 거기서 그렇게 애기 2명이랑 노숙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근처 편의점에 가서 제가 차비가 없는데 저 1,000원짜리 몇 장만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컵라면 사서 애기들이랑 먹고 있더라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얘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도 비싸잖아.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대요. 교회 가면 1층에 다 정수기들이 있거든요. 그 정수기 가서 물을 마시려 했는데 그 교회가 하필 또 정수기 컵이 없었나 봐. 그래서 그 페트병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페트병 하나 주워서 그 정수기 물 마시면서 그렇게 버텼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부모 가정인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 진짜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몇 살이야? 물어봤어요. 19살인데 갈 데가 없고 집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그런 것들도 또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법적으로 미혼모가 아니니까. 그럼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만나서 빠르게 미혼모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찾아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해야 될까? 전국에 딱 하나 단체밖에 없습니다. 어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그냥 봉사활동을 즐겨하는 20살 어린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봉사활동을 했었냐면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소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소년원에서는 그냥 거기서 애들 검정고시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공부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소년원에 있다가 출소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형님 이렇게 새벽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님 저 출소했습니다. 축하해.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님 저 출소했는데 술 한잔 사주십시오.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맞을 것 같았거든. 걔네들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제 2배 정도 되는 애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새벽에 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 나갔더니 이 친구가 그냥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웬 여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어. 야 인사해. 내가 멘토로 모시는 형이야. 그러더라고. 전 멘토가 돼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멘토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자아이가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얘는 누구니 했더니 형님 저에게 멘토가 돼주셨듯이 이 친구한테도 멘토가 좀 돼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친구가 했더니 그 친구가 18살인데 2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였어요. 처음 만난 아이였어. 나랑 딱 3살 차이 나는 3살 차이 나 어린 아기가 있는 것도 신기했었는데 이 친구는 밤에 아기를 재워두고 얼른 문을 잠궈놓고 나와서 밤에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왜 술집에서 일해? 일하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저 애기한테 쓸 돈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술집에서 일 안 해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돈 줄게. 일하지 마. 그랬더니 지가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돈만 있으면 저 일하네. 근데 저도 20살, 21살 때였어요. 30만 원이란 큰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신학교가 뭐냐 하면 그 학교를 나오면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그런 코스가 있는 학교. 여기도 신학교잖아.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면 전도사님들이 많았어.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전도사님들 다 불렀어. 전도사님들 와보세요. 전도사님들도 되게 착해요. 착해갖고 다 불렀어. 전도사님들 대형 교회에서 일하시는 전도사님들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주시고 중형 교회, 소형 교회는 5만 원씩만 저에게 헌금해 주십시오. 개척 교회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들한테 돈을 받았어. 받은 게 아니라 빌렸어. 빌리고 뺏은 거 아닙니다. 빌려가지고 그 친구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줬더니 이 친구가 진짜 약속대로 술집에서 일을 안 하더라고. 일을 안 하니까 저녁에 시간이 남잖아. 그래서 내가 검정고시를 가르쳐줬어. 중학교 중퇴였거든요. 중학교 졸업시키고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 친구가 올바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학력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직장을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유흥업이랑 그런 성매매랑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한 명의 청소년이 자립을 한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제 역할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본연의 저의 위치로 돌아가려 했는데 이 친구가 온 동네방네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내가 중학교 중퇴에 애기 낳고 술집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웬 잘생긴 오빠가 나타나서 나한테 돈도 주고 검정고시도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 이렇게 자립해서 잘 살고 있어. 너무 행복하다. 너희 같은 엄마들도 한 번씩 연락해봐라. 그렇게 적어버린 거야. 그리고 하루에 3명씩 4명씩 그런 아이 엄마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와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나? 그때 생각이 단 하나였어요. 내가 이 친구들을 오늘 돕지 않으면 내일 이 친구들은 또 분유값이 없어서 기저귀 값이 없어서 내일 또 성매매를 하러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거예요. 이때가 제 나이 21살이었어요. 네,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까먹어.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첫 사무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지내는가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부산의 한 유흥가 근처에 애기 엄마들이랑 제가 만나는 소년원 출원생들이랑 거기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왕 사무실을 만들 거 부산 최고 유흥지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자 해서 내가 부산 최고 유흥지에다 사무실을 만든 거야. 이게 다 반짝반짝하는 게 술집 간판들이에요. 저기 보이면 낙원 보여요, 낙원? 저 낙원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그런 낙원은 아니었어. 술집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 많습니다. 낙원, 아담. 네, 뭐 그래요. 자세한 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게 우리 첫 번째 사무실. 전도사인데 저도 21살 때, 20살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 거기 가면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 되게 착해요, 전도사님들. 그래서 전도사님들 다 불렀어. 전도사님들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사무실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대형 교회 다니시는 전도사님들은 월급에 10만 원씩만, 중소형은 5만 원씩, 개척교회는 3만 원씩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만든 거야. 짱이죠. 벽지를 바르고 싶은데 벽지가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스프레이 사서 내가 뿌린 거야. 와. If I perish, I perish. 저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런 뜻이야. 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에는 저런 단어가 적혀야 될 것 같아. 쇼파도 더럽게 비싸요. 그래서 쇼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앞에 단란주점에서 버리길래 내가 주워온 거야. 단란주점에서. 이제 여기 우리 사무실, 여기에 아까 그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 그 소년원 갔다 나온 아이들, 또 아기 엄마들, 갈 데 없는 애들, 내가 여기다 다 모을 거야 하고 모으기 시작한 거야. 짱이죠? 애들이 온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밤이 되면 그 아이들이 왠지 일할 것 같아서 그냥 밤거리, 아까 그 낙원 있는 거리를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집에 가고 그랬어. 하루는 또 그렇게 하다가 야 집에 가자 이러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새벽에 웬 여자아이 둘이서 제가 걸어가는 그 길에 여자아이 둘이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더라고요. 하얀색 옷을 세트로 맞춰 입고 왜 흰색 옷인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옷을 세트로 맞춰 입고 머리는 길게 흐트러뜨려 놓고 쪼그려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봤어. 봤는데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를 예쁘게 피는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피고 있어. 칵거리고 있더라고. 내가 가다가 놀래서 얘네들을 봤어요. 봤는데 저처럼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충 봐도 얘네들이 몇 살 정도인지 알아요. 나이가 많으면 20살, 어리면 한 17, 18 정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뭔가 말을 걸고 싶은 거야. 신기하잖아. 어린애들이 옷도 세트로 맞춰 입고 이 새벽에 왜 여기 앉아 있을까? 그것도 담배를 피면서. 그래서 말을 걸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냥 옆에 가서 안녕 얘들아, 나는 교회 선교사인데 너희들과 얘기를 좀 하고 싶단다. 나 따라서 우리 뭐 교회 가지 않을래? 이러면 얘네들이 좋아할까? 싫어해.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갔어.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2개 샀어요. 따뜻한 커피. 이렇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어. 따뜻한 커피를 2개 사서 얘네들 옆으로 이렇게 다가갔어. 이게 커피야. 이때 중요한 게 절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짝다리를 짚고 시선은 먼 산을 바라보면 돼. 그럼 얘네들도 알아. 자기들 옆에 뭔가 이상한 놈이 왔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절대 말을 건네면 안 되고 눈을 마주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힐끗힐끗 날 쳐다보더라고. 그때쯤 사온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내밀어요. 절대 마주쳐서는 안 돼. 얘네들이 날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 이때쯤 딱 한마디만 던져줘야 돼. 야, 마셔. 이러면 얘네들이 어머 오빠 너무 멋있어요. 막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야 마셔 이랬더니 날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가 커피를 받지도 않아.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가 꺼져 이 새끼야 그러더니. 그래서 꺼지기로 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 새벽에 여자애들이 째려보면서 꺼지라니까. 그래서 집으로 조용히 꺼졌어. 꺼지고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어제 갔던 그 자리에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애들이 똑같이 또 앉아 있더라고. 귀신인 줄 알았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또 담배를 피고 있어. 그래서 또 내가 지나가면 얘네들 알 거 아니야. 어제 걔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 좀 그렇고 이래서 다시 커피를 사러 갔어. 이번엔 차가운 커피. 뜨거운 걸 싫어하나 싶어서. 가서 옆에 가서 다시 줬어요. 야 마셔라. 또 줬더니 얘네들이 날 이렇게 또 쳐다보더니 어제 그 새끼네 그러더니. 그래 어제 그 새끼다. 자 커피 사왔다 마셔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때서야 커피를 받았어요. 커피를 받은 게 뭐예요? 이제 마음이 열렸다는 거야. 난 그렇게 믿기로 했어. 그래서 커피를 받길래 내가 옆에 같이 쪼그려 앉았어. 쪼그려 앉아서 물어봤어. 야 너희들 몇 살이야? 너희들 뭐 하는 애들이야? 그랬더니 그 앞에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들이. 몇 살이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비밀이래요. 비밀은 뭔가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비밀이겠지. 당당했으면 말했겠지. 그래서 내가 한번 떠봤어. 내가 보기엔 나이가 많아봤자 22살? 23살이냐? 이렇게 슬 떠봤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19살이에요. 그러더라고. 멍청해. 금방 비밀이라 했다가 또 금방 잘 가르쳐줘. 그래서 아 그래? 야 그럼 19살 여자애들이 이 새벽에 뭐하러 여기 나와서 추운데 여기 앉아있어?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노래방에서 일하는 아이들인데 손님들이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나가 이랬대. 그래서 나와 있대. 야 왜 나가라 했니?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냥 손님들이 나가라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 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겠대. 난 알 것 같아. 왜 나가라 했지. 되게 이게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 화장을 얼굴을 하얗게 하면 예쁜 줄 알고 그냥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 버려요. 이상해. 막 떠 보여. 목은 또 화장을 안 해. 목은 새까매 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 얘네들 또 아이라인은 굵으면 예쁜 줄 알고 아이라인을 굵게 만들어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 얼굴 하얗고 눈 까맣고 이러면 막 팬더 같아. 그 팬더 같은 게 덩치도 커다란 이 여자애 둘이가 들어오니까 남자 손님들이 너넨 나가 이래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줬어. 야 왜 나가는지 모르겠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내가 가르쳐줘? 내가 가르쳐주세요. 너희들 화장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이쁘다기보다는 좀 혐오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웃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그런 데서 일하면 하루에 얼마씩 벌어? 한 시간에 시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한 시간에 얼마 버는지 아시는 분? 만 원? 10만 원? 8천 원? 요새 최저 시급이 얼마지? 6천 원? 얼마야? 대부분 못 맞춰. 근데 제가 이걸 항상 강의할 때 물어봐요. 강의할 때마다 물어봐요. 한 시간에 얼마씩 버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못 맞추고 틀리고 이러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 어른들이 한 300명 있었거든. 그 어른들 수련회에 내가 가서 어른들 300명 있는 데서 물어봤어. 한 시간에 얼마씩 하는지 아시는 분? 이래 물었더니 대부분 틀리고 못 맞추고 이러는데 그 교회는 조금 특별했어. 맨 뒤에 있던 남자 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 나도 손 든 사람 처음 봤어. 내 집사람이 거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랬더니 막 이렇게 손을 3만 원이요 그러더라고. 나 맞추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럼 모른 척을 했어야 되는데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막 멱살을 잡고 나가더라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얼마? 한 시간에 얼마? 3만 원.
17, 18, 19 여러분 또래 청소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들한테 술을 팔고 웃음을 판 대가가 1시간 3만 원. 그렇게 3시간 정도 일을 한대요. 9만 원이죠. 팁 만 원 정도 받고 10만 원 정도 챙긴대요. 근데 그 돈이 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가게에 조금 떼주고 뭐 어디에 떼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을 더 벌고 싶으면 2차로 성매매를까지 하게 된다는 거. 근데 얘네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못생겼다고 못 벌고 있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내가 뭐라도 한 푼이라도 주고 싶더라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5만 원이 있었어. 5만 원을 야 너희들 참 불쌍하다. 자 여기 있다. 이래 주면 얘네들도 기분이 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딜을 했어. 야 니들 얼굴에 1시간에 3만 원씩이야? 네. 내가 생각하기엔 2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 너희들 1시간씩 나한테 투자해라. 우리 사무실 가자. 우리 사무실 가면 여자 간사님들도 있고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화장법도 좀 새로 배우고 이렇게 좀 따뜻한 데서 몸 좀 녹이고 가. 1시간씩. 그리고 1시간에 2만 원씩 해서 나한테 1시간씩 투자하자. 이라고 5만 원을 줬어. 그리고 만 원을 거슬러 받아야겠죠.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 원을 거슬러 받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1시간씩. 옆에 남자들은 뭐냐면 제가 여자애들 데리고 가는데 그 노래방 앞을 지키는 되게 무섭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이 날 부르더라고.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일로 와봐.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네 하고 갔어요. 무섭더라고. 네 부르셨나요? 라고 갔더니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얘기를 해줬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뭐야? 뭐 교사 비슷한 거야? 예 비슷한 겁니다. 이상한 놈이 어디 가는 거야? 사무실 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사무실도 있어?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놈이네. 같이 가보자 이래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가서 자기들끼리 우리 치킨 한 마리 먹어도 되죠? 이래 치킨 시켜 먹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놀다가 1시간이 땡 했어. 땡 하니까 우리 갑니다 이라고 손 한번 흔들고 유유히 사라져 버렸어. 나쁜 놈들이. 나는 한 조각도 안 주고 쟤들끼리 다 처먹고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 청소도 내가 했어.